올 한 해를 되짚어보고 내년 시장에 또 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이 2024년 시장 동향 및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게요. 네, 그래요. 연말이 이제 다가왔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온 것 같고, 각종 뭐 행사들이나 연말 행사들, 그리고 또 많은 이런 가족들 간의 모임도 있으실 건데,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은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올해 말 정도에는 또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자, 오늘이랑 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23년도와 24년도에 대한 저희가 또 시장 동향이나 또 분석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 3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23년도 시장의 동향적인 부분이고,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의 이런 장기 추이를 먼저 보실 건데, 06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이 파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의 이런 실거래가나 매매 시장의 장기 추이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또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취득과 또 보유와 운영 그리고 양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취득 이후에 바로 뭐 매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투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의 특징은 뭐 2년, 4년, 6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가장 뭐 좋은 가격에 내가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그러한 이득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취득과 뭐 보유, 운영, 또 매도까지, 양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장에서 항상 우리는 그래프 자체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또 우상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20년도 초반에 급격한 상승을 또 일으켜지면서 올해나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올해는 또 대략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장기 우상향 곡선에서는 이러한 틀림이 없는 이상 없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방향을 봐야겠죠. 단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요, 15억 초과 주택 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매수세나 올해 상당히 많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 30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이러한 건물과 집합 건물의 매수인의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을 또 특이사항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즉 30대와 40대 앞으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젊은 층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매수자의 유입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번에 올해는 뭐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작년이나 뭐 저점 대비해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상당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호가의 차이겠죠.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차이에서 호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어려운 것들이고, 시장에서는 약간 급매성 부분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현저히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이 내년 시장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전세죠. 전세 시장, 올해 전세 시장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전세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전세값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빌라와 연립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또 아파트에 대한 거래와 함께 전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선호 비율은 점점 더 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비한 이런 주택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공시지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 빌라 시장도 상당히 앞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겪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신 모델을 통해서 변신하는 지역들은요, 꾸준히 인기가 있고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상당히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수도권 외에 서울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판매 부분은요, 청약시장이죠. 청약시장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청약시장의 상당히 이러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침체됐던 이유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가격이죠. 고분양가.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약시장에서도 상당히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다는 그러한 이유 자체가 뭐 건설 경기나 또 이런 자재값의 인상들,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또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이라는 그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시공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고분양가의 상황은 지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시장도 역시 분양 시장은 뭐 PF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또 아까 내년 시장도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지만 공급 지표는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24년도, 25년도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PF 시장에 상당히 리스크를 통해서 새로운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정비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년도, 4년도, 5년도 착공과 인허가 물량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장 자체는요. 향후 26년, 27년도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23년도, 24년도에 또 원인을 그때 가서는 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공급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한 결과가 공급 감소에 대한 결과는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뻔히 아실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년도 시장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뭐 장기나 단기 그리고 또 거래에 대한 부분들 또 청약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규 판매랄지 신규 물량이랄지 우리는 이 지역의 올해의 시장을 한번 둘러보자면요.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랄지 또 인플레이션 또 금리에 대한 이슈들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항상 또 패턴을 보여줬듯이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단기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부터 상당히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규제라는 것이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완화 방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나 각종 규제들, 세금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시장의 거래가 돌고 세수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들도 완화가 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4년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 경기나 또 건설 경기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올해죠. 23년도의 경기 부동산의 동향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은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락폭이 좀 아니었지만 아직까지는 지표가 좀 하방을 열어둔 만큼 관망세도 짙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시장 준비를 좀 탄탄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블루오션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